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온 지 한 6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 삶의 9 to 6가 되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9 to 6가 아니라 9시에 잠을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9 to 6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은 로컬 시장에 나가서 과일도 사고 야채도 사고 생선 같은 것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하면서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있는데,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베트남은 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많이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는 새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다. 8시나 9시 정도 되면 다 철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한 1,000원 정도만 내면 웬만한 건 다 먹을 수 있는 이 아침 조식을 먹으려면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직 7시가 되기 전이라서 이런 큰 트럭들이 길에서 보이는데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호치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관광 오시면은 이렇게 큰 차들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 10시부터 새벽 7시, 8시까지만 호치민 시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 돌아다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네요. 1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는 거는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 큰 시장이 있지만 우선은 집 앞에 가까운 시장으로 간단히 왔습니다. 로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주 작은 시장이었는데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쇼핑 플렉스를 하고 있네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싼 물가를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마음껏 플렉스 할 수 있더라고요. 신선한 야채와 생선류들, 고기류들을 시원시원하게 구매해서 집에서 해먹으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냥 팍팍 살 수 있더라고요.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요. 특히 채소 같은 거는 1,000동, 2,000동 이런 수준에서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오늘은 잡채를 해먹자고 해서 이렇게 시금치를 사러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채소가 너무 싼 나라라서 식사할 때는 식탁 위에 항상 채소 뭉탱이들이 쌓여 있고 샐러드나 아니면 쌈 싸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채소를 실컷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야 뭐 고기를 많이 먹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야채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 채식하는 날까지 있으면서 채소 사랑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값이 비싸면 이 나라 물가가 요동을 칠 텐데 채소값이 싸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면은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제가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좋은 게 채소였어요. 그동안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상추 더 달라고 그러면 눈치 보고 상추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압박받으면서 고기 먹었던 한국 비해서 베트남에 오니까 엄청 땡땡해요. 상추도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힘이 있게 땡땡하고 너무 신선했고요. 애니 고향이 짜빈인데 짜빈에서 돼지고기를 주문하면 새벽에 딱 잡아서 그날 아침에 버스터미널에 딱 갖다 주고 그러면 호치민에 10시, 11시 정도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또 바로 손질하고서 바베큐를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아주 단맛이 나요, 고기에서. 이 쌀이 풍부하게 나는 이 나라에서 굳이 사료를 주지 않고 이 쌀로 밥을 해 먹여가지고 키워낸 돼지고기라서 그런지 잡내가 전혀 없고, 그날 바로 잡아서 생고기 상태로 바로 도착하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요. 한국에서 제가 쉽게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마나 채소가 장사가 잘 되는지 서로 사겠다고 막 돈을 내밀고 봉다리 먼저 올리고 하는데, 저는 정말 신기한 건 저 주인집 아줌마 저기 앞에 캐셔, 컴퓨터인가? 아날로그식 저울 앞에서 인공지능 마냥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품목이 얼마인지, 키로에 얼마인지 계산을 해서 가격을 따박따박 불러주고 저 밑에 봉다리 안으로 돈을 막 팍팍 집어넣는데 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건지 혹은 천재인가? 믿을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다들 믿고 열심히 사더라고요. 그래봤자 저 보이듯이 1,000동, 2,000동, 5,000동짜리 작은 소액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베트남에 살아있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보고 계십니다. 애니랑 7군 롯데마트를 갈 때마다 한국 딸기, 박항서 감독님이 부위 그리고 있는 한국 딸기가 200g인가 250g에 125,000동, 6,500원, 7,000원 정도 하는 한 12개 정도 들어있는 그 한국 딸기를 보면서 먹고 싶지만 살 수 없었는데, 달랏 베트남 딸기 1kg에
10만 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g 플렉스 합니다.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더럽게 못생기고 더럽게 파란색인 애들은 제껴놓고 이쁘고 빨간색을 골라내지만 그래도 비주얼은 진짜 별로예요. 한국 딸기 정말 대단합니다. 맛도 대단하고 외관도 정말 맛있게 생겼죠. 다양한 과일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과일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까주면 먹고 안 까주면 안 먹고. 오늘은 3가지 정도 과일을 샀는데요. 딸기 사고 살구 같은 거 샀고 이상하게 생긴 사과 같은 맛 나는 거 샀는데요. 셋 다 망했습니다. 저는 완전 별로라고 생각돼요. 지나가는 툭툭이를 봤는데 크고 멋진 새 차더라고요. 앞에는 오토바이라서 이게 진짜 툭툭이죠. 공장에서 물건 받을 때 이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찍는데도 한 땀 한 땀 아직도 골라내고 있는데요. 이 딸기의 맛을 설명하자면 엄청 시고 이 딸기스러운 그 향과 맛은 한 3% 정도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딸기 완전 비추입니다. 사지 마세요. 요거는 오렌지랑 귤이랑 접합을 해서 만든 거 같기도 한 그건데 저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왕건이 포도도 좀 팔기를 보니까 역시나 베트남에서 나온 건 아니고 칠레에서 수입한 거를 저런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더라고요. 딸기 옆에 있던 살구도 한 500g 정도 샀는데 최악의 과일이었습니다. 살구 코스프레를 하고 정말 레몬보다 한 5배 정도는 더 시고 이건 인간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신맛을 자랑하는 한 개 겨우 먹고 나머지는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한 비주얼에 고추인가 사과인가 소리병같이 생겼는데 저 과일은 그나마 살짝 달달하고 풀맛 나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 과일을 구매를 했고 15만 동이 나오더라고요. 20만 동 주고 잔돈 5만 동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와서 핸드폰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시간 겁나 끌면서 5만 동 안 주려고 눈치 슬슬 보면서 개아리 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꼭 옆에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 겐세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 갈 때 옆에 붙어 있으면 좀 싫어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비싸진다고 오지 말라고. 네, 마지막으로 집 가기 전에 이 싼 게 있네요. 싸고 좋은 건 아니고 싼 게 있습니다. 이 그릇이 500원, 1000원 정도에서 팔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불량난 것들 이게 주워 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것 같은데 나름 성능 좋고 싸게 팔아서 샐러드 넣을 그런 접시 3개와 라면 끓여서 옮겨 담을 그릇 하나를 샀는데 3개 사면 5만 동, 1개 사면 2만 동에서 7만 동 주고 딱 끝냈습니다. 야채 2만 동, 과일 15만 동, 접시 7만 동 해서 아침에 24만 동 플렉스 했습니다. 대충의 로컬 재래시장 물가는 요렇고요. 600만 동, 800만 동, 1000만 동 정도 받는 기본적인 근로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경우는 이렇게 사서 해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길에서 먹으면 1,500원, 2,000원짜리 식사 하나를 가볍게 사서 먹을 수 있으니 대부분 가정을 이루는 3, 4인 가정들은 이렇게 시장 봐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군이 요즘 계속 뜨고 있으면서 요 동네는 분재나 꽃, 화분 같은 것들을 좀 팔기로 유명한 곳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식물을 좋아하는구나. 지나다 보니 동중업계 사람도 만나게 되네요. 전설의 짬뽕, 전설의 모자왕. 베트남 사람들 이렇게 좀 집안을 식물로 잘 꾸미고 식탁 위에도 식물을 많이 올려놓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24시간 배달 서울마트.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메트로. 예전에는 외국계 기업 메트로가 큰 대형마트, 코스트코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을 창고형 마트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메가마트인가 이렇게 다른 데서 인수했죠. 여기는 부자들만 가는 그런 대형 마트다라고 하면 또 욕먹겠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비싼 땅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는다고 라고 하는 수영장 만들어주는 회사에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 머리칸, 이 용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에스텔라 빌딩이 보이는데요. 여기 살고 있는 형님들은 부럽습니다. 월세 2,000불, 3,000불 정도 한다는 전설의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저 끝에 절 옆에 저희 집이 있는데요. 이게 운전을 이렇게 택시가 이놈.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코너링을 하는 도로를 지나서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스쿠터 땡겨서 180km 정도 땡겨가지고 코너링을 하는 맛이 아주 대단한 이곳을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이 닿을 정도로 꺾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살벌하죠. 살벌하게 오토바이 운전했는데 빠르게 감기와 카메라 기울였습니다.
네, 진정성 없었죠. 네, 오늘도 이렇게 베트남 로컬 물가를 보여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는데 별거 없었던 것 같고, 저는 9시에 잠이 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건강한 삶을 살면서 건강한 야채도 많이 먹고 과일도 잘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사님들.